자, 여러분, 이번 분석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퇴자분들이나 1인 가구, 그리고 파이프라인 좀 구축해보려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재정적 두통거리죠. 이른바 배당 투자의 역설에 대해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쏠쏠하게 받으려다 오히려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는 기막힌 상황.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골치 아픈 미스터리,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늘려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배당주를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배당 수익률 때문에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 어떨까요? 집중력을 발휘해 투자한 결과가 월별 현금 흐름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와, 진짜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쓰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들에서 이걸 딱 한마디로 경고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죠. 치밀한 계산 없이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지 하고 늘리는 건 은퇴자나 외벌이 가구에게 정말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받은 배당금보다 새롭게 토해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 피 같은 자산의 낭비일 뿐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 배당 투자의 숨겨진 함정. 둘째, 소득 합산의 비밀. 셋째, 마법의 숫자 1,000만 원. 넷째, 부동산과 부업이라는 복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자격방어 체크리스트 순으로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배당 투자의 숨겨진 함정, 왜 규칙을 알아야 하는가부터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참 좋잖아요. 직장 다니는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엔 정말 자비 없는 엄격한 소득과 재산 커트라인이 존재합니다. 배당금 좀 더 받겠다고 이 선을 딱 넘는 순간 바로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제 매달 어마어마한 건보료 고지서를 내돈내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배당 수익률은 통장에 찍힌 배당금에서 새로 내야 할 보험료를 뺀 금액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소득 합산의 비밀, 총소득의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 2,000만 원. 이건 그냥 머릿속에 콱 박아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연간 총소득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선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피부양자 방어막은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도대체 그 2,000만 원을 뭘로 계산하느냐죠. 우리가 흔히 받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거 2,000만 원 한도에 아주 얄짤없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쏙 빠져요. 다행이죠? 즉, 배당 소득 자체는 얼마 안 되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크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만 원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파트, 마법의 숫자 1,000만 원, 배당금 생명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자, 두 번째 핵심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왜 이게 마법의 방패일까요? 여러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합친 금액이 연 1,000만 원 이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총소득 2,000만 원 계산할 때 이걸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줍니다. 합산해서 완전히 빼주는 거죠. 배당 투자자들에게 이것만큼 든든한 생명선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연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삐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한 1원만 계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마법의 방패가 와장창 깨지면서 1,000만 원 1원, 전액이 아까 그 2,000만 원 총소득 계산기에 통째로 던져집니다. 절벽 끝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걸 토해내야 하는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죠? 이제 네 번째 파트, 부동산과 부업의 복병, 숨겨진 위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표가 정말 현실을 뼈 때리게 보여줍니다. 집값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허용소득을 아주 공격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아까 넉넉해 보였던 총소득 한도 2천만 원이 갑자기 반토막 나서 1,0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심지어 재산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자격박탈이에요. 배당금 관리 기가 막히게 해놔도 집값 올라서 자격 뺏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N잡로로 부업 많이 하시죠? 이것도 완전 지뢰밭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경비를 뺀 수액이 단 1원이라도 잡히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즉시 아웃입니다. 무관용 원칙이죠. 등록증이 없어도 연간 500만 원은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치명타입니다. 배당 투자하면서 이런 부업까지 막 섞어바르는 건 정말 눈 가리고 줄타기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여러분의 지갑을 굳건히 지켜줄 자격방어 체크리스트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 3단계를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딱 대입해보세요. 첫째, 내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1천만 원이라는 방어막 안에 잘 숨어 있는지 체크. 둘째, 국민연금 싹 다 포함해서 내 총소득이 2천만 원을 안 넘는지 꼼꼼하게 더해보기. 셋째, 국세청이나 위텍스 들어가서 내 명의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이 3가지 허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안전지대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전에서 진짜 많이들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배당금만 신경 쓰다 국민연금 무시하시는 분, 소득은 맞췄는데 집값 오른 거 깜빡하시는 분, 소소한 부업소득 우습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규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부 동반 탈락 규정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기준에서 삐끗하면 안타깝게도 배우자까지 2사람 모두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거 진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한번 던지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 보고 기뻐하기 전에 혹시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을 때 매달 날아올 그 무시무시한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진짜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셨나요? 오늘 배운 이 냉혹한 룰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수동적 소득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싹 재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는 것이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니까요.